그 돈이면 외국에서 기관차를 잘 만드는 공장에서 100대를 사오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하연입니다. 북한에서 살고 있던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북한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북한이 1953년 휴전 이후 똑같이 남과 북의 똑같은 수준에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 선상은 분명히 똑같았는데 지금 현재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부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잘 몰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한 큐의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저도 금방 알아낸 그 이유를 김정은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정말 앞에다 데려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알기 쉽게 저 심하연이가 북한 경제가 한 방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원인과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경제체제입니까? 바로 사회주의 다 빼고 계획경제체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경제는 뭐냐? 너무 어렵죠. 이것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 중앙계획경제위원회에서 라진시에 있는 가구 공장에 중앙계획경제위원회에서 펜대를 돌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통나무 목재 우리가 조달을 해줄 거니까 너네 올해 2020년 책상 100개 만들러. 이게 국가의 계획이야 라고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가구 공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재를 받은 자재를 가지고 그 옆에 라진초등학교에는 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자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저기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책상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책상을 만듭니다. 100개는 그냥 뚝딱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 만져보면 가시가 거칠거칠해도 괜찮고요. 책상을 이렇게 만졌을 때 흔들흔들 거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 뚝딱 100개 만들어서 창고에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보고를 하죠. 인민경제계획 완수! 우리는 국가가 보내준 인민경제계획 책상 100개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기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네 라진 가구공장이 내가 내려보내준 책상 100개를 만들 계획을 완수했구나. 그러면 국가계획 완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2020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21년 그 다음해를 볼게요.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다음에도 똑같이 숫자 노름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거기 가서 라진시가 의자가 부족한지 화장대가 부족한지 현실은 따지지 않고 2021년 라진 가구공장 책상 또 100개 만들라고 과제를 내려보내줍니다. 라진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뭘 한답니까? 라진초등학교에 의자가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이번에 국가지표로 받은 계획도 또 책상입니다. 자, 책상 100개 만들어서 이번엔 어디로 가져갑니까? 다시 재고에 쌓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품이라는 건 왜 만듭니까? 그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이 돼서 책상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이 다시 그 회사로 들어오면 자본금이 되고 노동자들에게 월급도 주고 톱날 바퀴가 닳았거나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 돈의 이윤을 가지고 일정 정도로 톱날을 교체하는 비용도 사용하고요. 돈이 조금 남으면 회사에 유보금으로다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걸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아니, 제 아무리 김정은이 그렇게 돈이 많다 한들 함경도부터 시작해서 평양시까지 전국의 공장 기업소에 자재를 조달해준다? 이건 김정은의 하레비가 아니라 그 어떤 귀신이 와서 난다긴다 해도 이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자, 여기서부터 북한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도태와 퇴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마련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게 무엇인지 그거에 맞게끔 이 목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라진시의 여성 동무들이 화장대, 그것도 화이트 색깔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검정이나 누런 색상보다는 밝은 하얀 색상으로 만들어서 팔고, 요즘은 수납형의 이런 서랍장이 많은 화장대가 잘 팔린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하시는 분이 시장에 나가서 요즘의 트렌드를 꼭 읽고 그리고 하얀색 화장대를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가 판촉을 해서 많이 팔아야만 이 제품이 10개가 팔릴 때보다 100개가 팔릴 때가 이윤이 더 많이 남고
그렇게 하면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가구를 만드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기쁜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원초적으로 이걸 다 깡그리 다 묵살하면서 국가가 알아서 해줄게. 너희가 아무리 의자가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책상을 만들려고 하면 책상이 남아나서 100개 있어도 책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계획경제의 원칙 때문에 북한이 저 모양 저 꼴이 됐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갑자기 큰 기업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기로 삼성도 처음에는 설탕을 수입해서 팔았던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난 오늘 삼성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정말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고 삼성을 이끄는 리더들이 지금 현 상황의 트렌드에 맞게끔 그때그때 경영 전략을 짜면서 기업의 경영 변화를 이끌어가고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기업이 오래도록 성장할 수 있었고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 개인의 자율성에 부과하지 않고 국가가 틀어지고 운영한다? 충분히 그런 창의성과 자발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이 주구장창 고집하는 계획경제 체제 때문입니다. 개인의 명의로 기업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 안에서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명쾌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정은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볼게요. 여러분, 북한은 계획경제라고 자꾸 이러면서 자주라고 합니다. 자립, 우리끼리 할 것이다. 모든 걸 자력갱생. 자력갱생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기관차를 보십시오. 김종태 전기 기관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즉 기차를 만드는 공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차를 만들 때 뭐 합니까? 만들기 위해서 프레스로 찍어야 되죠. 기차로 프레스를 찍는 기계 형틀이 있어야 되고 공장에 부지가 있어야 되고 수많은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약 12만 평방킬로미터에 기차 대수가 몇 대가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 20대에서 30대? 뭐 기껏해 한 100대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 기관차 대가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차 프레스로 만드는 공장을 부지를 만들고 공장을 건설하고 관련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돈이면 차라리 기관차를 달러를 주고 외국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직접 사오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마냥 자력갱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상식에서 보면 기관차 대가리를 굳이 북한이 만들고 고생하면서 큰 위화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면 외국에서 기관차를 잘 만드는 공장에서 100대를 사오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아니,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 만드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북한은 바로 이런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를 이끌고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될 우두머리들이 전혀 시장 경제에 대한 기초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겁니다. 모르고 그러는 건지 진짜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계획경제 체제를 없애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없고요. 충분히 한계가 느껴지는 집단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개인에게 자율적인 경제 시스템, 개인이 기업을 만들고 피자집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야 북한도 훌륭한 기업이 나올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할 겁니다. 오늘 북한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북한 경제가 파국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도 좀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되고 학습이 되셨나요?